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오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 척추에 가장 많은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병은 어떻게 다르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간단히 글씨를 써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 쉽고 마음속에 쏙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원래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진료받으러 오셔가지고 저는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는 원래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 충격을 분산하는 역할도 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길이 있거든요. 이걸 중심성 신경관,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가지신경이 나간다고 해서 가지신경 구멍, 아니면 추체 사이에 있다고 해서 추간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가지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경우나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인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로 낭종이나 물주머니 같은 거나 갱글리온이라고 부르는 결절종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외상을 입어가지고 그 주변에 출혈이 생기면서 혈종이 있었다가 그 혈종이 섬유화 반응이 돼가지고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그 주변으로 막 지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방종증 때문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눌리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결국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말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있다고 했죠. 추간판 탈출증. 많은 분들이 디스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거냐면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이야기해요.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작은 외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서서히 디스크가 나빠지다가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디스크가 생기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척추를 이루는 관절이 있고요. 요 가운데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 신경관이 좁아진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요 안에 보통 좁아지는 거를 인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좁아지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낭종이 좀 생겨서 좁아지기도 하고 앞쪽에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아진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하고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걸 측면에서 보면 척추의 4번 뼈 5번 뼈, 여기를 천추 1번 뼈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의 조직 이름을 추간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싸고 있는 안에 내용물이 수핵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고요. 뒤쪽에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걸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안에 있는 수핵이 나왔는데 그 수핵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러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뒤쪽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 지나가는 길을 아까 제가 신경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경관 안에 신경의 주머니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보통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뒤로 크게 이렇게 불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상의 방향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상방전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하방전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기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일단은 이학적으로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시고 처음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디스크로 추정이 되니까 약 드시고 물리치료 해보시고 운동을 좀 제한하면서 생활을 해보시고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시죠 라고 설명을 보통 들으시고요. 증상이 좋아지시면 대부분은 그냥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유지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제대로 나빠지거나 신경이 제대로 눌리면 환자분의 임상 증상이 사실 좋아지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증의학과 이런 데 찾아가셔서 신경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그냥 바로 오셔서 신경주사를 저희가 직접 해보는 경우도 있고 주사를 몇 번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검사를 보통 같이 병행하죠. 그래서 그 검사가 혈액 검사랑 MRI 검사입니다. MRI 검사를 하는 건 엑스레이상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추간판이나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하려고 MRI를 사실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증상은 심하고 신경 증상이 사실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외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편에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외과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